네, 저희 김은정 학우님 또 목소리가 안 들려요. 면접 때도 잘 안 들리더니. 혹시 어려우시면 채팅창 쓰시면 됩니다. 채팅창 쓰시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이런 거 자유롭게 드릴게요. 이게 왜 김은정 학우님만 스피커가 좀 뭔가 잘 안 되는데 음소거 잠깐 안 되죠. 해체 뭐 안 되고. 네. 한번 미리 한번 해보실래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네. 여러 가지 아쉬운데. 저희, 김은영님 다음에 저희 수업 시작하기 전에는 꼭 우리 조교 선생님이랑 미리 사전에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이, 사실, 이게, 네. 저도 어제 그 어제 왜 화상 왜 했지? 어제 저희 대학원에 중간 발표를 하셨어요. 논문 심사를. 아,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간 발표를 외부로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집에서 했어요. 재택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이 마루는 인터넷이 잘 되는데 지금 여기 공부방은 잘 안 되거든요. 공부방은 이게 인터넷이 저기 벽이 있어서 그런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제 하니까 너무 화질도 떨어지고 어, 화, 음성도 자꾸 끊기고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최상의 시스템을 갖춰놓고 오리엔테이션인데 이렇게 끊기거나 네, 목소리 끊기거나 하면 안 되니까요.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하고 있어요. 모바일로 안 하고, 네, 와이파이 안 하고. 역시 벽은 잘 못 들나 봐요, 아직은. 네. 네, 여기 혹시라도 마이크 잘 안 되시고 그러신 분들은 옆에 지금 채팅창에 말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제가 다 확인하면서 중간중간 질문이 있으면 답도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요. 채팅창도 잘 활용해 주세요. 마이크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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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소리는 들리나요? 잘 들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현용 학우님 또 근무지시네요. 네, 시간이 어정쩡해가지고 아예 네. 여기서. 아, 네. 현용 학우님한테도 제가 추천할 과목이 있어요. 네, 이따가. 저 다 네. 신청했는데. 변경하시면 돼요. 음, 네. 저희, 박선 학우님 오랜만이에요. 네, 다 사무실에서 같이 쓰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접속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계시네요. 역시 저희 대학원 학우님들은 네, 훌륭하시네요. 약속도 잘 지키시고. 네,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너무 반갑고 좋네요. 네, 저기 멀리 해외에서 문희준 학우님도 접속하셨네요. 네, 지금 군 복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접속하셨고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희 여기 줌 보시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화면 그리드 많이 되어 있는 거 누르면 우리 학생들 얼굴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원명 학우님이 저희 입학생 중에서는 제일 새로운 입학생이세요. 새로운 입학생이라는 게 2차 네, 저희가 1차의 입시가 이번에 다 끝났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이따가 저희 입시 현황 보여드릴 텐데 이제 그 편입만 가능했어요. 2차 입시 때는. 1차 입시 때는 떨어지신 분들이 되게 많았고요. 2차 입시 때는 편입생만 입학이 가능했는데 그때 유일하게 들어오신 분이 유원명 학우님이거든요. 네, 또 많이 환영하고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도 위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긴 하지만 또 1학기 때 들어오신 분들도 두 번 들으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2학기 과목으로 수강 지도도 조금 어떤 과목이 어떤 특징이 있고 그런 것도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들 근무지에 계신 분들 많아가지고 얼굴 못 보여주시고 네, 또 마이크도 끄고 그렇게 계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말을 걸었을 때 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고, 한 2, 3분, 한 10초, 20초 기다렸는데 말씀 없으시면 제가 마이크 다른 분한테 넘기고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할게요. 저희 워낙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잘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네, 저희
참가자가 14명인데요. 네, 지금 저희 조교 선생님도 있고, 네, 그러면 저희 학생이 12명 지금 들어왔네요. 1분 있다가 바로 시작하고, 네, 오늘은 또 특별하게 저희 선배님 한 분 모셨으니까요. 그 선배님하고 또 여러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여기 보면 막 손 흔들기 이런 기능도 있고 또 여기 옆에 채팅창 교수님 저 말하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 있으시면 예, 이렇게 말 걸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저희 한번 네. 혹시 들리시나요? 네, 이제 들려야, 헤드셋에 네. 문제였나 봐요. 네네. 근데 약간 아, 좀 울리기도 하긴 하는데, 어, 이제 들을 수는 있어요. 네. 요거는 학교에서 주신 거고, 기존에 네. 있던 거는 제가 사용하던 건데, 네. 그걸로는 잘 안 되고, 요걸로는 네. 되네요. 네네네. 김은정하고님?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수업 시작할 때는요, 전부 다 좀 마이크를 한번 꺼주시고, 마이크만 꺼주시고요. 또 이제 Q&A 시간이라든지 제가 질문하면 그때 답할 땐 마이크를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금은 마이크 꺼주시면 외부에 또 시끄러운 소리라든지 이런 거 안 들리니까요. 요즘에 저도 저희 이제 수업 시작할까요? 네. 요즘에 저도 코로나 시국이라 저희 어린이가 화상으로 학원도 가고 화상으로 이렇게 많이 하니까 아파트 벨소리가 나도 좀 부끄럽고 또 아파트에서 방송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도 또 부끄럽고 막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저는 제가 그런 것도 많이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우리 학우님들도 아마 상황에서 그렇게 날 때도 있을 텐데 예, 저희 또 너그러 즐거운 마음으로 또 웃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예, 너무 이렇게 분위기나 이렇게 주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부담스럽지 않게 즐겁게 즐겁게 오리엔테이션 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수업 시간에는 첫 번째는 대학원 오리엔테이션 2학기 수업들 이렇게 안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세종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선배님 계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논문 소개도 받고 본인이 박사 준비하면서 박사과정 수행하면서 뭐 좀 이렇게 노하우라든지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공유해주는 자리 가질 거거든요. 저희 그 학우님이 1호 박사고요. 이제 아마 줄줄 나올 것 같아요. 네. 정말 제가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 신입생들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한번 하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화면 공유 잘 보이시죠? 네.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이제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 대학원, 네. 학사 구성원 소개. 대학원 소개. 뭐 이 홈페이지 이 내용을 여러분들 진짜 많이 보셨죠? 네. 그래서 MBA 학과는 사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학우님들 뭐 열심히 공부하는 것들 다 좋은데 사실 좀 뭐랄까 이런 홈페이지의 내용이 아니라 졸업하실 때 그래도 나 되게 만족스러웠어, 뿌듯했어. 이게 저는 제일 목표예요. 즐겁게 공부하시고 뭔가 많이 배웠고 나 요즘에 내가 2년 후에 내가 이렇게 좀 많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어. 보고서 쓰는 스킬이 늘었어.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시면서 졸업하면 좋겠다. 이게 저의 늘 목표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일반 경영 사실 저희 대학원에 오시는 분들이 나는 경영을 뭔가 특화해서 요즘에 워낙 경영도 많잖아요. 마케팅만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지속 가능 경영 뭐 이런 학과도 있고 뭐 회계학과도 있고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배우는 학과들도 있는데 저희 세종사이버 경영대학원은 좀 제너럴하게 공대에서 들어오셔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리고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좀 더 뎁스 있게 경영학을 배울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경영 이 트랙
경영학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요. 네, 일반 경영을 전공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뭐 외식 경영은 저희 또 외식 프랜차이즈 학과부터 해서 조리학과, 네, 바리스타 소믈리에학과 우리 학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지금 이번에 여름에도 입시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신입생들. 그러니까 요즘에 좀 뭔가 삶에 있어서 내가 좀 행복하게 먹고 이런 것들 많이, 네, 기대하시고 그런 거 배우러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뭐 빅데이터 유통 마케팅 이쪽에 요즘에 정말 핫한 데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우리나라 케이팝이라든지 엔터테인 관련된 산업들, 네, 굉장히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경영 여기 트랙도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사실 이제 우리 학교 교과 과정에 있어서 이제 선수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경영학 원론이 있고 시장 조사론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시장 조사론 우리 신입생들 얘기 좀 잘 들으시고 1학기 말고 2학기 전부 다 1학기 들어오신 분들도 이거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2학기 들어오신 분들도 잘 들으셔야 되고, 내가 공대를 나와서 시장조사론, 연구조사 방법론 이런 거 안 들었어. 혹시라도 본인이 시장조사 비슷한 거, 연구조사, 통계 이런 수업 들으신 분들은 저한테 지금 뭐 신청하셔도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시장조사론은 여기 과목 중에 보시면 연구조사 방법론이라는 수업이 있거든요. 네. 여기 있죠. 공통심화의 연구조사 방법론이 있는데요. 네, 그거 가면서 할게요. 연구조사 방법론. 이 과목하고 가장 관련이 많아요, 사실은.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근데 이제 통계 같은 것도 있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논문 쓰겠다라는 분은 이 과목을 들으셔도 좋은데, 근데 이 시장조사론이 경영학 학부 과목 중에서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대학원 다니시면서 이 과목을 내가 정말 100% 이해하겠다 이렇게 저는 다니시는 거 원하지 않고요. 제가 우리 대학원생들하고 학부학생들은 채점을 다르게 해요. 학부학생들은 시험을 보는데 대학원 학생들은 뭐 퀴즈 이런 거 안 보고요. 나중에 연구 계획서 하나만 내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 안 가지시고 이 시장 조사론 들으셔도 된다. 제가 페이퍼워크 하나 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출석은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대학원 수업도 마찬가지고 학부 수업도 마찬가지고요. 출석이 75% 이상이 안 되면 자동 F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신입생들은 출석을 신경을 안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제든 시험이든 안 보면 자동 F가 나가요. 네, 그래서 뭐든 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대학원 교수님들은 과제하거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세요.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학부랑 좀 다르게 과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때문에 카피, 네, 이거 걸리시면 F 나가는 경우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과제에 좀 그래도 성의를 가져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교수님 저 수업도 다 듣고 어, 과제도 했는데 F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슬 물어보면 제가 올려드릴 수도 없어요. 주임 교수지만 다른 교수님한테 내 과목도 아닌 다른 교수님한테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듣고 나면 그 학생한테 다음에 재수강할 때 조금 신경 써서 그래도 참조는 하시되 이거 카피하면 안 된다. 예, 대학원생이 우리 돈 많이 내고 대학원 다니는데 카피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써서, 네. 그리고 레퍼런스 달 때는 항상 레퍼런스 달아주고요. 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 2학기 과목들이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2학기 과목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수강 신청 변경도 가능한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강 신청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잘 보시고, 네, 잠깐만요. 이 주석을 하면, 네. 자, 그 다음에 지수석을 지우고. 네. 자, 그 다음에 경영대학원 교과 과정에 뭐 요런 과목 있는 거는 여러분들 지원하실 때 다 알고 지원하셨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하죠. 가을 학기 개설 예정 과목. 제가 1학기 들어오신 분들 수강 지도해 드렸고, 네, 2학기 때도 들어오신 분들한테도 뭐 연락 드려가지고 수강 지도해 드렸는데 대부분 잘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한 과목 좀 홍보 좀 하려고요. 네. 시장조사로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렵지만, 네, 제가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대학원생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석 다 들으시고,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고 과제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만 해주시면 네,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 이 과목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요. 저희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 과목이 저희 대학원의 어윤성 교수님 과목이거든요. 근데 저희 어윤성 교수님이 굉장히 외식 프랜차이즈 학과장 하시면서 우리 학교의 그런 조리라든지 또 커피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구도 많이 하시고 저희 대학원 지도도 되게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 지금 경영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추후에 뭐 해보고 싶다, 사업해보고 싶다, 학원을 해보고 싶다, 내 사업을 자꾸 늘려가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프랜차이즈를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희옥 학우님도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 이거 뭐 이번 학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특히 경영 쪽에서 내가 좀 사업을 팽창하면서 프랜차이즈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한테는 학원 하시는 분들도 지난번에 또 엔터테인 쪽 사업하시는 대표님 계신데 그분한테 제가 이 과목을 추천했더니 자기가 딱 그 시점에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는 그냥 원래 수강 신청할 때는 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이제 딱 눈에 들어와가 제가 추천을 해주니까 눈에 들어와서 들었는데 교수님이 자문도 잘해주시고 여러분들 여기 우리 학교 수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수님들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네, 그래서 자문도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요. 내가 이런 쪽으로 좀 확장해보고 싶다, 팽창시킬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수강 변경 기간에 네, 요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워낙 또 특히 논문 지도가 너무나도 우수하신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좀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저희 어윤성 교수님 수업 들으시면 좋아요. 본인이 외식 쪽으로 나중에 논문 쓸 거다라고 할 때 지도교수 결정할 때 수업을 한 번 듣고 지도교수님 부탁을 드려야지 수업도 안 듣고 부탁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나 외식 쪽 아니면 프랜차이즈 쪽 이쪽으로 논문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어윤성 교수님 과목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창업과 사업화 전략은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개설하는 과목인데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뭐 1인 벤처라든지 이런 쪽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학우님들은 본인도 본인이지만 또 자제분들도 같이 공부하고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또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대학생들 창업 관련해서 연구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도움되고 논문 쓰시겠다라는 분들은 연구조사 방법론 들으시면 좋은데요. 한 2학기도 괜찮고요. 사실 가장 추천하는 학기는 3학기 학생들한테 요 과목 논문 쓰실 분들은 연구조사 방법론 하면 논문도 쓰면서 실제 테크닉도 배우고 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플래닝은 이제 네, 저희 학과에 좀 아이돌 엔터테인 쪽 관련된 분들 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이 이번에 신청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또 이 과목들 저는 그래도 공부하고 싶더라고요. 관심이 있더라고요.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 배웠는데 이 조직론, 소비자 행동론, 마케팅 관리 이런 거 안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과목은 네, 경영학의 일반 경영 쪽으로 당연히 네, 한 번은 들어오셔야 되는 과목이고 사실은 학부에서 교수님 저는 이런 과목 다 들었어요. 경영 졸업하신 분들은 이 과목 말고 좀 다른 특별한 좀 제목도 다르고 이런 과목 듣는 거 추천드리고요. 정말 경영학을 안 배우신 분들 공대에서 오시거나 뭐 인문 쪽에서 오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과목 강력 추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 의사결정론은 논문 쓰고 싶다. 그리고 나 주임 교수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과목 들으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정원이 25명인데 다 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수강 신청이 안 되는데 수강 변경 기간에 이게 또 이탈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탈하면 다시 들어올 수 있거든요. 1주차 때는 수강 변경이 가능하니까 좀 자유롭게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2학기 동안 들을 과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빅데이터 스타트업, 여기도 스타트업 관련해서 빅데이터로 요즘에 이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빅데이터 가지고 사업 성공하신 교수님을 모시고 이 수업 듣고요. 재무관리로는 사실 제가 저희 학교에서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이 강의하세요. 홍동현 교수님인데요. 좀 어렵긴 해요. 사실 재무가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그런데 굉장히 교수님이 차분하시고
또 친절하세요. 설명도 잘해주시고 뭐 모른다 그러면 또 알 때까지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 코로나 아니고요. 살에 관련 그리고 소셜 미디어 마케팅도 요즘에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마케팅 기법, 그리고 학부 과목으로 빅데이터 경영, 네, 요거는 자격증하고 연동되는 과목이고요. 잠깐만요. 네. 너무 말을 빨리 후다닥 하다 보니 그런가 보습니다. 혹시 그래도 이거 수업 요거 하면서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학우님들 지금 얼굴 보고 있거든요. 질문이 있다. 질문이 있다. 네, 질문. 역시 질문이 없어. 네, 질문 없으시면 또 하다 보면 질문 생기고 그럴 텐데요. 그러면 저기 채팅창이나 이렇게 쓰시면 제가 바로바로 또 중계하듯이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뭐 학부 청강 신청이라든지 뭐 학점 교류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지되면 한번 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학사 안내 이런 것들 잘 참고 클릭하셔서 사실 저한테 막 물어보세요. 교수님 저 지금 졸업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시스템을 볼 수도 없고 상황이 시스템을 봐도 저는 각 과목이라든지 우리 학생들의 그런 공부하는 방식을 보고 제가 느꼈던 걸 베이스로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 가이드를 해 드릴 수는 있는데 졸업 학점 이런 거는 교무처가 제일 정확하거든요. 우리 학교 교무처. 근데 교무처에 전화를 하셔서 제가 MBA 땡땡땡 학번 누군데 지금 졸업하는데 문제가 없냐, 졸업하는데 뭘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쪽에 물어보시면 되고, 이제 자주 우리 학생들이 물어보는 것들은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FAQ 여기 보면 되게 많아요. 교환이 제공되나요? 학부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많아서 총학생회에서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제본해서 주는데 대학원은 그렇게 해본들 가격이 싸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본인들이 인쇄하시면 됩니다. 교환들이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주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수 과목 수강, 뭐 청강, 수강 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미 이제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미 해결은 됐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청강으로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과목은 선수 과목이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제가 수업은 어려워요. 확실히 시장 조사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학점 패스하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생들이 이 시장 조사론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런 게 있구나 보시고 그 다음에 과제할 정도로 그것만 준비해 주시면 과제는 그렇게 어렵게 안 어렵게 될 테니까요. 그냥 수강 좀 어렵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피니쉬만 잘해주시면 돼요. 클릭 출석 잘해주시고요. 선수 과목 해주시면 되고 학부 학점 교류 과목은 신청하라고 할 때 신청하시면 이번에 과목들 보면 목록에 있었죠. 빅데이터 경영. 그래서 그 과목은 신청하셔서 들으면 되는데 이 학점 교류 과목도 학부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고 또 학부는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근데 이 시험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지? 시험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학부는 학부 학생들은 시험 문제 많이 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온라인이니까 사실 오픈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환 보시면서 준비 잘하고 그리고 교환 본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오픈북이니까 빨리 찾아서 보고 하면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실시간 세미나 출석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실시간 세미나 있죠. 대학원에서. 실시간 세미나는 대학원에서 중요한 수업 시간이에요. 교수랑 이렇게 저 지금 얘기하듯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수업인데요. 이때 만약에 참석이 어렵다라고 하면 출석 내가 왜 어려운지 회사에서 야근한다든지 뭐 회식 회사 부서 회식 단체 회식으로 인해서 참석이 어렵습니다 라든지 기타 등등
그 서류를 간단하게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졸업 방법은 여러분들 그 논문으로 졸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조기 졸업이 있고 일반 졸업이 있어요. 조기 졸업은 과목을 3, 4학기 때 3과목씩 듣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일반 졸업은 2과목씩 해서 5학기. 네, 그리고 논문 졸업을 조기 졸업으로 하는 경우는 3, 4학기 때 논문 연구학점을 하나씩 들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논문 쓸 때는 미리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논문을 쓰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이 갑자기 하면 제가 그 학생에 대해서 뭔가 이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거조차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논문 관심 있는 학생들은 최소한 2학기쯤 되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2학기 때쯤 해서 교수님 저 이런 쪽으로 논문 쓰고 싶은데 지도 교수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이런 주제로 공부할 논문 쓸 때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물어보시면 또 친절하게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특히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어윤수 교수님 논문 지도가 워낙 탁월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했고요. 네, 졸업 방법 알려드렸고 졸업 조건은 뭐 외국어 시험, 뭐 졸업 시험, 논문 학점 이게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외국어 시험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시험이 있어요. 11월인가 막 그때 보는 것 같아요. 그때 미리 봐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교수님 저는 시험이 자신 없어요. 그러면 돈을 내고 학부 수업을 듣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토익 시험을 보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오프라인 수업은 필수인가요? 오프라인 수업 그러니까 실시간 세미나는 필수예요. 실시간 세미나는 필수인데 이 실시간 세미나를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교수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서울에 있지 않고 경기도에 있지 않고 저기 멀리 부산에 있어. 그럼 못 오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올라오시면 사실 굉장히 고맙지만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지방 거주로 인해서 참석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또 그 실시간 출석 어려운 것처럼 승인서를 내시면 네,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그냥 수업과 무관하게 하는 오프 수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수업들 어떤 수업에 종속된 수업이 아니고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필수로 이거 해야지 이 수업 안 들으시면 여러분들 졸업 안 돼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앞에 뭐 실시간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75% 이상, 출석 점수 75% 이상의 여기는 포함이 돼요. 실시간 세미나 출석은 포함이 되고, 그냥은, 지금처럼 이런 오프라인 수업, 대학원에서 명사 모시고, 네, 유명하신 분 모시고, 전문가를 모시고 특강하는 거는, 네,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네, 근데 오면 제가 좋아하죠. 오면 좋아하고, 그리고 사실 오프라인 지금 저희 이번에 1학년으로 오신 분들 너무 진짜 제가 미안한 마음이 큰 게, 정말 오프라인 수업 하나도 못했잖아요. 저희 끝나고 나서 맛있는 저녁도 먹고 뭐 커피도 마시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한 번도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 수업 끝나고 나면 보통은 식사하고 뭐 그런 것들 커피 마시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모든 이런 행사들은 옵션이에요. 네.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근데 오면 선배들 만나기도 하고 선배들한테 공부한 노하우 배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 도전했는데 논문 졸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교수님 지금 상황이 도저히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면 졸업이 안 될까요? 그럴 수가 없죠.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논문이 했지만 안 되면 저희가 또 졸업 방법을 바꾸는 그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과목을 2과목 더 듣고 졸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 대학원으로 박사과정 진학이 가능한지 당연히 가능하고 그래서 오늘 그 성공 케이스 선배님을 모시고 수업 들을게요. 네, 그리고 뭐 저희 실시간 세미나 이런 것들 있다. 네, 여기 캐나다 사시는 분이 빨리 이서원 학우님이 복학을 하셔야 되는데 캐나다에서 아이 가져가지고 지금 쉬고 계세요. 휴학 중이고요. 네, 저희 이제 실시간 세미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건 논문 지도도 이렇게 화상으로 할 수 있고요. 네, 저희 구성원들 보면 저희 세종사이버대학교 학생 수 보세요. 여러분들 2013년에 시작해가지고 15년에는 조금 줄었는데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정원을 채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종사이버대학, 이번에 진짜 많이 들었죠. 네, 40명 당연히 정원을 채웠고요. 그다음에 여기 7명은 뭐 정원 외로 뽑으신 분들, 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차 입시 때 여름 방학 때는 정말 탈락자 많았어요. 네, 그래서 네, 그랬고요. 점점 우리 학교가 인기가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 직업은 너무너무 다양하고요. 예, 열심히 즐겁게 공부하는 그런 공간, 플랫폼이 지금 이 공간이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 학교 교수님들 소개해드리면, 저는 여기 아차산역 근처에 제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 학교가 본관이 여기 세종대학교 뒤후문 쪽에 보면 저희 학교 본관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아차산역 근처에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이렇게 혼자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고요. 저희 뭐 윤남수 교수님, 어윤서 교수님, 뭐 홍정 교수님, 차원상 교수님 이런 교수님들은 여기 계시고 이열 교수님은 또 구이동에 또 계세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플러스 친구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쪽에 사실 가입하시면 정보 같은 걸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 접속하신 분들은 밴드 그래도 종종 보시는 분들 같은데 자주 보시고 좀 가끔씩은 또 수업하고 관련은 없지만 또 따뜻한 얘기 이런 것들 가끔씩 올려주시면 너무 많이 올리시면 안 돼요. 왠지 아시죠? 네. 가끔은 괜찮아요. 근데 너무 자주 올리시면 저희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대학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들인데 이게 너무 이렇게 사적인 얘기들을 너무 많이 올리면 근데 가끔씩은 좋습니다. 아무도 안 올리네. 내가 좀 올려봐야 되겠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대학원 모임 이렇게 있는데요. 매년 저희가 이런 경영인의 밤 이런 행사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내년에 정말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좀 안타깝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행사들은 전부 다 이와 같은 줌을 통해서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1학기 오리엔테이션도 줌으로 했었고, 지금 2학기 오리엔테이션도 줌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특강 같은 거, 지난번에 한번 그 논문 관련된 특강 했었는데 그것도 줌으로 했었죠.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행복한 저희 경영인의 밤 행사 이렇게 하면 맛있는 거 먹고 그랬어요. 작년에 이거 보세요. 2020년 1월 18일 이때만 하더라도 코로나 없고 저희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았는데 너무 그립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배님들 보면 학회 발표도 하고 논문도 쓰고 논문상도 받고 논문상 많이 받았죠. 요즘에 제가 이거 받아도 안 올려요. 당연하구나 우리 학생들은 그러고 있고요. MTA 이렇게 갔고 등산도 갔는데 올해도 아마 등산 못 갈 것 같죠? 네, 그냥 보기만 해도 아쉽네요.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대학원 생활을 잘 마치고요. 저희 대학원에서는 저는 늘 서로 이해하고 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밸류를 가치를 같이 만들어 가는 그런 플랫폼이 우리 대학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그래서 졸업하실 때 여러분들 이렇게 뭐 그냥 졸업장 요것만 가지고 졸업하실 수도 있는데요. 좀 욕심 많이 가지시는 분들은 논문까지 이렇게 가져가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하지만 저는 또 논문을 강요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학우님들한테. 왜냐하면 논문이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고 지금 다 직장 다니면서 논문을 쓰면 바빠서 하다가 구멍이 생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세상에 루저처럼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제일 안타깝죠. 정말 논문 졸업했고 고생 많이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시니까 나도 안타깝고 근데 그 본인의 마음도 안타까울 거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냥 대학원 생활도 그냥 거기서 그냥 다 끊어버리시고 이런 분들도 계셔가지고 요즘에는 제가 논문 쓰라고 잘 안 해요. 그럴 필요 없다. 최선을 다해보는 그 과정에서도 배우는 게 너무 많고요. 논문 많이 읽어보고 남들이 논문 어떻게 쓰고 이거 고민 많이 하거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것만 해도 사실은 또 다른 걸 배우는데,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너무 낙담할 필요도 없고요. 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혹시 오늘 지금까지 했던 수업들 중에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이제 교수님, 역시 제가 설명을 잘해가지고 늘 그렇습니다. 질문이 없으세요. 질문이 없고, 이제 저희 한 3분 있다가 저희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3분 좀 쉬었다가 저희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할게요. 교수님, 저희 네. 한의원입니다. 네네네. 네, 저 그럼 수업 끝나고 네. 논문 관련으로 제가 상담할 거 있거든요. 이따 네, 끝나고 그거는 할까요? 저랑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또 얘기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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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혹시 이제 이거 수업 끝나고 추가적으로 막 물어보고 싶었는데 사람 많은 데서 물어보기 어려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톡 주시면 제가 또 즐거운 마음으로 회신하고 할게요. 저기 혹시 제 개인 전화번호 모르시는 분? 네, 빨리 불러드릴게요. 여기 단체 채팅창에 적어드릴게요. 010-5575-0979. 네, 이민정. 그리고 비공개로. 네, 전 모두. 아이고. 채팅을 저장할 필요는 없었는데. 네, 제 전화번호 저기 채팅창에 띄워드렸으니까요. 오늘 이렇게 수업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니면 개인톡으로 살짝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네. 네, 저희 학생들 중에 지금 재학생들한테는 커피 쿠폰 날아가거든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 그래서 커피 쿠폰 날아가는데, 본인 이름이 없으면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 이름을 꼭 띄워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안대선 학우님 왔는데요. 저희 안대선 학우님이, 제가 이제 안대선 학우님께 저희 학원 조교 선생님, 안대선 학우님 이제 화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곧 안대선 학우님이 발언권을 가지고 강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화면 공유 안대선 학우님 부탁드리고요. 8시 3분에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수업 특강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제가 공유를 중계해 달라고. 네. 네, 안대선 박사님? 안대선 박사님? 마이크 켜주세요. 예,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저희 수업 준비되시면 네, 예, 알겠습니다. 네, 3분에 시작할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조명래 학우님 마이크 켤 수 있나요? 말하실 수 있나요? 네, 마이크 지금 네. 네,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지금, 네, 네네. 반갑습니다. 지금 회사세요? 아니면 집이세요? 사실 이동 중에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졸업생이세요. 저희 조명래 학우님도 논문 쓰시고 졸업하시고 졸업생인데 아마 본인도 또 박사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저희 안대선 박사님 얘기 좀 잘 들어보시고 또 추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연락처 드릴 테니까요. 많이 물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갑고요. 좀 이동 중에 수업도 잘 들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안대선 박사님 수업 진행할게요. 이게 얼굴이 보이면서 하면 좋은데 지금 컴퓨터에서 웹캠이 없어서 일단 오늘은 얼굴은 못 보고요. 네, 발표하는 내용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대선 박사님 발표 시작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말 잘 들리시나요? 아, 네, 잘 들립니다. 그리고 예, 저희 지금 마이크 다 대부분 끄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해주시고 혹시 질문 뭐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는 네, 네, 또 누구를 이렇게 후배 이름을 콜 하셔가지고 하시면 마이크 켜서 또 답변해 주시고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특강을 맡게 된 2회 졸업생 안대선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민정 주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집에 웹캠이 없어서 우선 화면으로 인사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대신에 그 Q&A 시간에는 제가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특강은 박사학위 받기 특강입니다. 예,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입니다. 자기소개 및 박사학위 논문 소개 30분, 그리고 박사학위 그 졸업을 위해서 했던 유용한 팁들의 10분, 그리고 마지막 Q&A를 20분 정도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입니다. 제가 사전 테스트 결과 제가 넘기는 화면과 보시는 분들의 화면의 시간이 약간 차이가 발생한 걸 확인해서 한 1, 2초 정도 지나고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대선입니다. 좌측 하단에 제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혹시 이 특강 이후라도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학력을 보시면 저는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대학원 2기 졸업생이며 올해 2월에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 화면을 뵀더니 집에서 접속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동 중에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퇴근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오리엔테이션을 참석했을 때 이제 같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경력 부분에서 저는 이제 첫 회사인 카페베네라는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7년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9번의 부서 이동을 통해서 프랜차이즈를 배웠고 해외 운영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사인 그 매종드기기 코리아라는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경영기획 팀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현업과 학업을 동시에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힘들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지 네, 많이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그 제 관심 분야 및 그 외부 활동 및 연구 실정입니다. 제 관심 분야는 프랜차이즈, 호텔, 관광, 외식을 포함한 서비스 마케팅입니다. 2018년부터는 한국 프랜차이즈 경영학회에서 사무부총장 및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연구 실적으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 그리고 학위 논문을 제외하고 국내에 논문 4편을 게재했고 한 편 더 게재 예정입니다. 이제 박사 학위 논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박사 학위 논문은 셀프-서비스 테크놀로지 품질이 대기시간 만족, SST 만족, SST 지속적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가젯 러빙의 조절 효과입니다. 단어가 좀 생소하시죠? 그래서 들어가기에 앞서 용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셀프 서비스 테크놀로지는 무인 주문 시스템을 말하며 가젯 러빙은 첨단 기술 제품을 개인이 좋아하는 정도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가 봤었던
디지털 가젯, 가제트라는 그 말이 그 첨단 기술 제품을 좋아하는 그런 것에 대한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술의 발전이라는 환경과 밀레니얼 세대가 만나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문화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제 연구 모형입니다. SOR 이론을 적용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편리성에서 고객화까지 셀프 서비스 테크놀로지 품질 8가지 차원이 독립 변수이자 그 자극이며 중간에 보이시는 그 인지적, 정서적 대기 시간 만족과 SST 만족이 4개의 변수로 유기체가 되고 SST 지속적 사용 의도가 종속 변수이자 자극이 되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자극 유기체 반응 이런 말들이 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론을 근거로 작성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SOR 이론을 사용해서 자극이 유기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유기체가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위주로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논문 목차입니다. 첫 번째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 및 목적을, 두 번째 이론적 배경에서는 선행 연구 고찰을, 세 번째 연구 모형 및 가설, 네 번째 분석 결과, 다섯 번째 결론 순으로 설명드리겠고요. 보통 콜로퀴엄에서 논문 프로포절 할 때 하는 것처럼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서론에서 연구의 배경입니다. 우선 과거에는 고객들이 외식 기업에 방문한 후에 대면 중심으로 결제가 이루어졌었는데 현재는 기술의 발전으로 비대면 중심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비대면 서비스 품질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서비스, 그러니까 사람이 고객을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키오스크 무인 주문 시스템이 고객을 응대하는 이런 비대면 서비스가 성행하게 된 이유는 기업 입장에서는 인적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 유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었고 고객 입장에서는 흥미로운 경험 및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가 꼭 필요합니다. 기존 연구자들이 기존 연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연구가 되어 왔고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 비해 어떤 점이 차별화되었는지를 도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과거의 선행 연구를 보니 SST 퀄, 그러니까 이게 그 셀프 서비스 테크놀로지 품질인데요. SST 퀄이 만족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대기 시간이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또한 이루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SST 퀄이 그 반대로 SST 퀄이 대기 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서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풍부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게다가 그 가젯 러빙이라는 신규 변수를 조절 변수로 활용하였습니다. 제 연구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로 그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각 개념에 대한 이론 정리 및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둘째, SST 퀄이 인지적, 정서적 대기시간 만족, 그리고 SST 만족과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세 번째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외식기업의 효과적인 대기시간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네, 이론적 배경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마 처음 논문 관련된 것을 보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하려고 해봤습니다. 우선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리성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글 오른쪽에 그 괄호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연구자명과 논문이 작성된 연도입니다. 과거 선행 연구에서 편리성이 어떻게 연구되었는가, 연구되고 정의되었는가를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한 내용이고요. 예를 들면 두 번째 그 메터라는 연구자가 편리성을 사용하기 쉽고 운영 시간이 편리하며 접근성을 포함한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연구자가 편리성을 정의한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본 연구에서 제 논문에서는 편리성을 고객이 셀프-서비스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때 쉽고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는 기능성입니다. 선행 연구에서 보실 수 있듯이 즉각적이고 명확한 반응, 서비스의 속도를 포함하고 효과적이고 효율 이런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오류 없이 주문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를 합니다. 네, 세 번째는 디자인성입니다.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정도, 미적 가치, 신미성이 선행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성을 화면이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정도로 정의를 합니다. 네 번째는 보안성입니다. 서비스가 안전한 수준 또는 침입 사기 등으로부터 지각된 안전을 묘사한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보안성을 비용 지불 과정에 있어 안전과 보안의 정도로 정의합니다. 제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독립변수 중에서 셀프 서비스 테크놀로지의 8가지 차원의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나 내가 커피 전문점에 갔을 때 고객 바리스타에게 가서 주문하는 게 아니라 무인 주문 시스템에 가서 주문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나에게 그런 무인 주문 시스템의 서비스 품질을 내가 평가할 때 기능성과 디자인성, 보안성,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각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변수는 네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정보입니다. 고객 정보를 보호하는 수준, 개인정보 손실로부터 지각된 안전을 묘사한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개인정보를 비용 지불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가 안전한 정도로 정의합니다. 네 번째 보안성과 다섯 번째 개인정보가 조금 비슷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번째의 보안성 같은 경우는 영어로 security이고요. 다섯 번째 개인정보는 privacy여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이 긍정적인 반응을 자극을 하고 즐거움 자체가 즐거움은 그런 흥미롭고 즐겁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즐거움을 재미있고 즐거워하는 정도로 정의합니다. 네, 일곱 번째는 확신성입니다. 신뢰성은 품질 평가를 개선하고 진실한 정보는 확신을 불러일으킨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확신성을 믿을 수 있고 정확하고 확실한 정도로 정의합니다. 네, 여덟 번째는 고객화입니다.
고객 요구를 충족하고 선호도에 부합하는 수준, 고객 선호도, 그리고 과거의 고객의 거래 기록을 기반으로 셀프-서비스 테크놀로지를 변경할 수 있는 정도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고객화를 고객에게 맞춰진 서비스의 정도로 정의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SST 퀄의 8가지 변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4개 변수인 인지적 대기 시간 만족입니다. 선행 연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대기 시간 만족을 고객이 셀프 서비스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후에 고객이 기다린 시간이 합리적이었는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로 정의를 합니다. 정서적 대기시간 만족입니다. 선행 연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대기시간 만족을 감정적으로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기다리면서 감정적으로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에 대한 정도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SST 만족입니다. 선행 연구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ST 만족을 고객이 셀프 서비스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후에 고객의 경험 평가와 관련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네, 종속 변수인 SST 지속적 사용 의도입니다. 여기서 2번에 보시면 재미있는 논문의 문구가 있습니다. 고객 유지율이 5% 상승하면 마케팅 비용은 18% 감소되고 이유는 25%에서 95%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내용입니다. 경영학을 배우시다 보면 신규 고객 창출보다 기존의 고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때 종종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선행 연구에서 서비스의 성공은 소비자들의 최초 사용이 아니라 지속적 사용에서 비롯된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ST 지속적 사용 의도를 고객이 셀프 서비스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이후에 무인 주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조절 변수인 가젯 러빙입니다. 기존의 선행 연구자들이 가젯 러빙은 인과학적인 특성보다는 기술 사용 예측에 더 뛰어나서 그리고 마케팅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시장 부문으로 간주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젯 러빙을 첨단 기술 제품을 개인이 좋아하는 정도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네, 다시 연구 모형이 나왔습니다.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왜 이렇게 이론적 배경이 많은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트렌드들이 고객에서 바리스타가 고객을 응대하던, 제가 처음에 일할 때만 해도 바리스타들이 고객을 응대했었는데 이게 점점 무인 키오스크가 고객을 응대하고 그다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고객을 응대하는 그런 이제 변화를 보다 보니 2019년 작년에 한번 보통 서비스 품질 같은 경우는 서브퀄이라고 1988년도에 페르슈라만이 만든 그런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그런 척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번 무인주문 시스템에 대한 그런 서비스 품질을 측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에 선행 연구를 찾다 보니 이렇게 독립 변수도 많고 뭐 중간에 한번 매개 변수를 인지적 대기 시간과 정서적 대기 시간 이렇게, 그리고 만족, 종속 변수를 지속적 사용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연관 짓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론적 배경이 많아지긴 했는데 우선 연구 모형은 간단히 이거 뭐 본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선행 연구에 따라서 각 변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작성한 이후에 작성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논문에서는 그러면 이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 종속 변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연구자는 증명을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론적 배경을 작성한 이후에 각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SST 퀄과 대기시간 만족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언급한 이후에 가설 설정을 했습니다. 네, 기존 연구에서는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내가 고객으로서 예를 들어서 커피 전문점에 갔는데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고객이 아무리 바리스타가 친절하게 하고 아무리 신속하게 한다고 한다 한들 이런 서비스 평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위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비스 품질이 시간 위험에, 그러니까 서비스 품질이 대기 시간은 아니지만 시간 위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그리고 SST 퀄이 인지적, 정서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가 속속들이 제기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각각의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대기 시간 만족과 SST 만족 간의 관계입니다. 선행 연구에서 대기 시간의 평가가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최근에는 인지적, 정서적 대기 시간 만족이 고객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매개 변수 간의 영향을 각각의 가설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SST 만족과 SST 지속적 사용 의도 간의 관계입니다. 고객 만족이 지속적 행동의 가장 강력한 결정 요인이며 지속 의도에 가장 중요한 선행 요인이 만족이라는 선행 연구가 언급되었습니다. 이에 매개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젤 러빙의 조절 효과입니다. 선행 연구에서 가젤 러빙을 조절 변수로 활용한 결과 조절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확인되었기에 이에 조절 변수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네, 표본 설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무인 주문 시스템을 사용한 이후에 대기 경험이 있는 매장 이용자 524명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연구 모형의 검증 결과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텐데요. 쉽게 말하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검은색 선으로,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붉은색 선으로 표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능성, 확신성, 고객화가 인지적 대기시간 만족에 정영향을 미쳤고, 기능성, 보안성, 즐거움이 정서적 대기시간에 정영향을 미쳤으며, 편리성, 기능성, 즐거움, 확신성, 고객화는 SST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좀 흥미로운 부분이 인지적 대기시간 만족은 SST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정서적 대기시간 만족은 SST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인지적 대기시간 만족과 SST 만족은 SST 지속적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정서적 대기시간 만족은 SST 지속적 사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부분,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면서 이 기다림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이 있으면 이게 내가 무인주문 시스템 사용할 때 만족이 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되겠다. 이제 이런 게 가능한데 정서적으로 내가 만약에 기다리다가 뭐 기분이 나쁘고 뭐 짜증이 나고 화가 났을 경우에 SSD 셀프 테크놀로지도 만족하지 못하고 지속적 사용 의도도 없는 그런 결과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론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이론적 시사점이라 함은 본 연구가 이론적으로 내가 연구자로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본 연구는 이제 SSD 쿼리, 고객의 인지적, 정서적 대기시간 만족, SSD 만족, 그리고 지속적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아까 말씀드렸던 SOR, 자극 유기체 반응 이론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능성, 확신성, 고객화 이런 세 가지 요인이 인지적, 대기시간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기능성, 보안성, 즐거움 세 개 요인이 정서적 대기시간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능성은 인지적, 정서적, 대기시간 만족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기능성이 이제 그 셀프 서비스 테크놀로지 8개 차원에서 고객의 대기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 가장 중요한 변수다라는 내용이고요. 본 연구는 그런 선행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번째는 국내에서 잘 사용되지 않았던 셀프 서비스 테크놀로지 품질 척도인 SSD 쿼를 사용하였고 기존의 1급 차원이었던 선행 연구에서는 그 보안과 개인 정보를 하나의 차원, 하나의 변수로 왔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걸 나눠서 보안성과 개인적으로 나눠서 진행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일반적으로 객관적 대기시간과 주관적 대기시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대기시간은 내가 예를 들어서 5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다면 그게 객관적 대기시간이 되고 내가 5분을 기다렸지만 실질적으로 기다린 게 10분처럼 느껴졌다. 이게 이제 그 고객들이 인지한 그 perceived waiting time, 고객이 인지한 대기시간, 지각한 대기시간, 그것을 주관적 대기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대기시간과 주관적 대기시간이 아니라 인지적 대기시간 그리고 정서적 대기시간 만족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SSD 쿼를 인지적, 정서적 대기시간 만족과 함께 연결지어서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고 과거의 선행 연구에서는 개별적인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상관관계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가젠 러빙을 제가 조절 변수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디자인성이 정서적 대기시간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그 외 모든 경로에서 유의하지 않은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입니다. 실무적 시사점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가 실무적으로 이제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풀어 설명한 것을 말합니다. 지금 약 한 29분을 지나고 있어서 빨리 끝내고 그 다음 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전에 그 인지적, 정서적 대기시간 만족에 영향을 미쳤던 5가지의 그 차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선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고서 나머지는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능성, 그 인지적, 정서적 대기시간 만족에 영향을 미쳤던 기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은 SSD 퀄의 기능성을 반영해서 고객이 무인 주문 시스템을 사용할 때 명확한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고객 지향적으로 설계해서 도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그 무인 주문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비교업체들의 무인 주문 시스템을 직접 사용해보고 주문 처리 속도 혹은 메뉴의 결제 속도가 빠른지, 주문 과정이 명확한지, 그리고 원활하게 주문할 수 있는지, 시스템 오류가 적은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실무적 시사점을 풀어서 설명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객화를 반영해서 시장을 세분화한 이후에 고객이 무인 주문 시스템을 사용할 때 고객이 맞춤화된 특성을 제공하여 목표 고객의 욕구에 맞는 그런 셀프 서비스 테크놀로지를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확신성을 반영하여 고객이 무인 주문 시스템을 사용할 때 정확한 메뉴 정보와 주문 결과를 제공하여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셀프 서비스 테크놀로지를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네 번째는 보안성을 반영하여 고객에게 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을 줄 수 있는 셀프 서비스 테크놀로지를 설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즐거움을 반영해서 고객이 셀프 서비스 테크놀로지를 이용할 때 불편함 없이 흥미롭고 기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외식 기업의 실무진들이 실제 대기 시간을 단축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대기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지각된 대기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테크놀로지 품질이 무엇인지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한계점과 향후 연구 과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이 무엇이며 향후에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첫 번째는 본 연구의 대상이 전국적이어서 지역별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 둘째는 향후 연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상당히 고객이 대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적인 자극 혹은 고객이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좀 한가한 그런 시간과 상황적인 자극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고요. 셋째는 그 대기 시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객관적 대기 시간과 주관적 대기 시간을 추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사 졸업을 위해서 했던 유용한 팁입니다. 지금부터는 좀 편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지개를 좀 펴시고 긴장을 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실지 몰라서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여러분께 학위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게 혹시 지식 습득인지 아니면 배움에 대한 즐거움인지, 그리고 학위 취득이 목표인지 아니면 직업 변경을 위한 수단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목표는 제가 2010년, 그러니까 10년 전, 어제죠. 2010년 8월 25일
제가 그 호주 마가렛 리버에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작성한 사명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난 평생 공부를 하며 살 것이다. 내가 얻은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이게 제 다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명에 맞게 현업과 학업을 병행하며 박사학위를 받고 감사하게도 현재 지금 제가 얻은 지식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지금 특강까지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본인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한다. 그런 목표를 본인 스스로 확인을 하셨다면 이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본인이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네, 연구 분야를 선택할 때는 그 본인의 경력을 고려하고 평소에 관심이나 흥미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지도 교수님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도 교수님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본인이 고려한 연구 분야와 잘 맞는 교수님을 찾아뵙고 또한 교수님을 만나 뵈었을 때 나와 잘 맞는지에 대한 느낌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팁은 졸업 요건 및 학사 일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사실 너무 이렇게 시대가 좋아지고 학교에서도 너무 친절하게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해서든 뭐 문자로든 전부 이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본인이 능동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조사와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가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교수님들마다 랩실이라고 하는 그런 교수님들, 제자분들, 선배님과 후배님들이 있는 그런 랩실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능동적으로 한다면 그 스터디 그룹에서 문의를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래에 이제 그 다녔었던 그 연도와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을 간략히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영어 시험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 종합 시험을 보고 소논문을 몇 편 이상 썼었을 때 이제 논문 프로포저를 할 수 있는 그런 논문 프로포저를 했을 때 논문 프로포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부분들을 나만 모른다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팁은 스터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교수님마다 그 랩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랩실 스터디가 매주 토요일마다 있었고요. 보통 10시에 가서 6시에 오기도 하고 아니면 2시에 가서 6시에 오기도 하고 보통 토요일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이면 1년에 200에서 300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 동안 논문 및 대외 활동 혹은 학교 생활 등에 대한 다양한 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학회 활동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학회 활동을 참여하는 팁은 선배님 또는 교수님께 문의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한국 프랜차이즈 경영학회에서 그 사무총장 및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그 학회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는데 학회 활동을 통해서 최근 논문의 트렌드 또는 그런 연구 주제를 배울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학위 논문 주제를 선정하는 팁은 우선 그 전공과 관련된 주제를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도 교수님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공과 관련된 주제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에 있었고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이제
주제를 선택해서 논문을 작성했는데 만약에 제가 경영학의 전공은 뭐 프랜차이즈인데 인사 쪽에 논문을 쓰게 되면 나중에 혹시나 뭐 이렇게 교수 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 전공 적합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꼭 전공과 관련된 논문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참고 문헌을 읽어보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학위 논문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팁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혹시 앞에 부분들을 잘 듣지 못하셨다면 이 한 페이지만 보셔도 전부 정리가 될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분야를 선택하고 지도 교수님을 결정한 뒤 입학한 후에 졸업 여건과 학사 일정을 확인하고 스터디를 참여하시고 학회 활동을 하시면서 학위 논문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팁에 대한 최종 정리였고요. 그럼 이제 그 Q&A,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짜 현업에서 많이 힘드실 텐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일단은 박수를 박수를 먼저 한번 쳐드리고요. 저희 이제 다들 여기 화면들 보면 발표자 보기 뭐 이렇게 해서 저처럼 영상 저는 이제 사람 얼굴만 띄워놓고 있거든요. 우리 학우님들도 이제 친구들 얼굴 보면서 서로 대화도 하고 옆에 채팅 안 보이시는 분들은 채팅창에서 채팅 써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 안대선 박사님께 진짜 쉽게 좀 알려달라. 근데 이제 처음 박사 받고 나면 진짜 쉽게 한 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나이쯤 되면 이제 박사학위 받은 지 한 십몇 년 지나면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안대선 박사님은 이게 진짜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 학우님도 보기에는 어렵죠. 어려우실 거고요. 왜냐하면 아직 1학년이고 연구조사 방법론이라는 수업도 안 들어보고 시장조사론이라는 과목도 안 들어보시고 해서 많이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제가 어쨌든 그리고 그 뒤에 부분에 박사학위 취득할 때 이런 거 열심히 했다라는 부분을 또 쉽게 이해하셨을 거고요. 사실 저는 그 내용이 더 우리 신입생들한테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었고, 이제 박사학위 논문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석사 과정에서부터 그 준비 부분들을 진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 저는 그래도 논문 생각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그렇게 과목들을 추천해 드릴 거고, 논문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략적 의사결정론, 연구조사 방법론, 시장조사론 이런 것들을 들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전략적 의사결정론도 그렇고 연구조사 방법론도 그렇고 정말 논문 쓰시려면 좀 제대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과목을 동시에 듣기는 좀 그렇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아직은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에요. 1주차 동안은. 그래서 한번 두 과목 다 들어보시고 내가 요거 좀 들어보시면 이거 좀 들어보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박사학위까지 생각하시는 분은 꼭 연구조사 방법론은 들으셔야 돼요. 또 박사과정 가셔서 한 번 더 들으시고. 그래서 뭐 학부 때 배웠던 거 석사 때 또 배워? 또 달라져요. 좀 더 깊게 배우긴 해요. 물론 이론의 공통적인 부분은 같이 가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안대선 박사님이 발표하신 그 이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앞에서 얘기했지만 200~300시간의 노력을 들여가지고 제가 저희 안대선 박사님 좋아하는 이유가 석사 때부터 정말 성실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박사과정 가셔도 똑같이 또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도 박사 때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저희 안대선 박사님 이제 얼굴을 컴퓨터 끄고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 안대선 박사님이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지금 이제 세종대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그랬는데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이론의 어려운 것들은
이제 석사 과정 지나고 박사 과정 가면서 여러분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중요한 것들은 연구 모형 잡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네. 석사 과정에서 논문 트레이닝 받으면서 또 잡아보고 또 박사 가서 한 번 더 잡으면서 이제 본인도 어떤 연구든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사실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정말 눈 또롱또롱하게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중간중간에 봤거든요. 우리 학우님들 얼굴 너무 저도 좋았고요. 아마 또 궁금한 점 있으실 거예요.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나도 박사하기 좀 생각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먼저 들어주시면 아니면 옆에 채팅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음소거 그냥 하시고 본인이 질문해 주세요. 편안하게. 네. 네. 질문이 없는 거예요? 네, 편안하게. 마이크 제거하시고, 음소거 제거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누군가 켜셨어. 네. 네, 양석훈 학우님. 네.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네. 아까 논문을 너무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한 네.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으니까 좀 그런 질문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안대선 박사님께. 예,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게 용어 중에 그 대기 시간이라고 한 표현이 대기 시간이라는 게 그 주문에 관련된 대기 시간인가요? 아니면은 그 한 상품을 주문해가지고 그 제품을 받을 때까지에 걸리는 시간인가요? 대기 시간이라고 표현하신 그 부분요. 네, 무인 주문 시스템을 활용해서 주문을 하고 그 제품을 받을 때까지의 대기 시간. 그렇다 그러면은 저도 잘은 모르는데 지금 자동 키오스크를 쓰는 거는 결국 주문 방식에 대해서 주문을 표준화해가지고 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큰 특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문에 걸리는 시간 자체가 전체 본질적인 제품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의 포션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주문에 걸리는 시간이 포션이 크다면은 영향이 많을 텐데 만약에 그 포션이 작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게 과연 효과적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렇죠. 웨이팅 타임 세티스팩션이라는 것 자체가 대기 시간에 대한 부분이었고, 네. 제가 지금 주문을 한 이후에 물건을 받을 때까지의 대기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네. 지금 말씀하실 때 대기 시간이라는 정의가 네네. 실제 주문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시간인지 아니면은 주문하고 나서 그러니까 주문을 하기 위해서 매장에 들어가서 본래의 그 제품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전체 시간인지를 좀 제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는 않아가지고 질문을 드려요. 저도 지금 논문을 쓴 지 오래돼서 지금 갑자기 긴가민가 했는데, 무인 주문 시스템을 활용해서 주문을 하는 그 대기 시간, 무인 주문 시스템을 활용해서 주문을 할 때까지의 대기 시간. 주문을 할 때까지의 대기 시간이요. 그러면은 실제 그 예를 들어서 커피를 주문할 때 커피숍에 들어가가지고 실제 제품인 커피를 받을 때까지의 웨이팅 시간이 아니라는 거네요. 대기 시간은. 예. 맞나요? 예, 잠시만요. 제가 너무 그리고 제가 좀 안 계시네. 예. 네. 저희 안대선 박사님께서 원래 자기도 처음에 디펜스 할 때 제일 많이 알다가 디펜스 하신 기간이 좀 지나서 네. 죄송합니다. 저만 완전히 이해해요. 네, 저희 이제 논문 찾고 계시고요. 네. 네. 제가 그 설문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했었던 그 대기 시간은 무인 주문 시스템을 사용한 이후에 메뉴가 나오기까지 기다린 대기 시간. 그래요? 응답자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인지한 그런 대기 시간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말한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저도 좀 아까 어딨죠?
그 5% 정도의 그 소비율이 늘었다고 했는데 그거는 기존 고객의 그 재사용 빈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새로운 그 고객이 증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5% 늘었다고 하는 부분은? 그 고객 유지율이 5% 상승하면 예. 마케팅 비용이 18% 감소되고 그 말 말씀하시는 고객 건가요? 유지율이 5%라는 게 정확하게 제가 좀 아.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고객 유지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 이거 뭐 우선 선행 연구에서 가지고 온 거긴 한데요. 보통 이제 경영학에서 말하는 게 그 고객을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게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100명의 고객이 기존에 있었는데 5%를 상승시킨다. 그러면 뭐 105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고객을 신규 고객 창출을 5% 하는 것보다 고객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고객을 유지할 때 더 많은 돈을 고객을 신규 창출할 때 더 많은 돈을 소비하기 때문에 기존 고객의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100명의 유지율을 상승시키면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것에 비해서 마케팅 비용이 감소되고 이윤이 증가한다. 이제 그런 맥락의 내용입니다. 예, 물론 그 고객 유입이라는 거는 매출이고 고객 창출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뭐 새로운 고객을 창출 안 하니까 뭐 당연히 비용이 들지 않겠죠. 근데 제가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고객 유지율이라는 그 포뮬러가 어떤 포뮬러인지를 제가 좀 궁금해지네요. 자, 지금 여기 질문이 너무 길어지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사실, 저 되게 예. 좋고요. 근데 이제 예. 좀 다른 학우님들도 질문이 있을 것 같고, 저희 양석훈 학우님 질문은 제가 봤을 때 1, 2분에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저희 안대선 박사님께서 아까 연락처랑 이메일이랑 예. 주셨는데, 또 아마 오늘 안대선 박사님 긴장하셨을 거예요. 후배가, 아니, 신입생 위주로 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다니, 그러면서. 네, 제가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요. 저희 안대선 학우님하고 제가 연락처 드릴 테니까 서로 또 요 관련된 내용으로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안대선 학우님 요 논문 관련된 등재지 논문이나 이런 것들 있으시죠? 예. 어떤, 예, 그 등재지 논문이나 뭐 저널에 이 내용 실으신 부분 있으시죠?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고객 유지율에 대한 네. 부분은 2000년도에 외국 분께서 쓴 선행 연구. 선행 연구 기반으로 가져온 그런 내용이었군요. 예. 여튼 뭐 학위 논문이랑 이런 부분들을 읽어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풀 버전으로 한번 볼 수 있게 뭔가 이렇게 하고, 또 이 질문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고 좀 아쉬운 부분들은 따로 이렇게 연락하는 시간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저기 또 질문 있으신 분들. 박사학위 네, 김은정 학우님.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USB 연결이 잘 안 돼서 접속이 안 돼서 그랬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너무 강의 잘 들었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가벼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이버대학원 졸업한 다음에 박사학위를 들어가셨을 때 박사학위 입학부터 학위 논문 가기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이버대학원 졸업한 다음에 박사 들어갔을 때 뭔가 박사 들어가서 조금 더 이수해야 되는 무슨 공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웠던 점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경험 위주로 질문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그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는 총 8학기, 그러니까 4년 정도가 걸렸었고요. 그리고 뭐 사실 공부라는 게 이제 다 각자 하는 거다 보니까 크게 차이는 없었는데, 근데 제가 뭐 사이버 대학원을 다녔다고 해서 박사 과정에 들어갔을 때 따로 추가 이수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사이버 대학원도 같은 그런 석사 과정의 대학원으로 인정을 받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뭐 다른 추가적으로 이수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박사과정을 들어갔을 때는 8학기를 풀로 논문만 쓰신 거지, 뭐 공부를 뭐 수강을 하신다거나 수업을 들은 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 아, 총 4학기 동안 음, 36학점을 이수를 그쵸. 했고요. 예, 예, 예. 네, 그게 궁금했어요. 그 음, 36학점 이수한 이후에는 이제 연구학기라고 해서 그쵸.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36학점을 들으신 것 중에 어려웠던 점이 없나, 저는 그게. 어려웠던 어, 점이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지나고 나니까는 별거 아닌 음, 것 같지만 음, 어, 당시에 이제 매주 그러니까 음, 교수님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십니다. 근데 음, 기본적으로 수업을 영어 원서로 진행을 하시는 음, 교수님이 음, 계셨었고요. 음, 그리고 그런 총 예를 들어 듣는 사람이 뭐 10명이면 10개 챕터를 음, 다 번역해서 음, 와서 제출을 한다든지 음, 영어 내용을 요약해서 매주 제출을 한다든지 음, 근데 음, 이제 그 영어 원서로 수업을 하고 그런 번역과 발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음, 사실 가장 힘들었지만 사실 지나고 음. 나니까 많이 배울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기 민희연 학우님이 저는 다음 질문은 제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민희연 학우님 질문 해주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시작하면 2학기를 수강하게 되는데, 이제 그 교수님께서도 논문을 만약에 생각하고 있으면 2학기부터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고려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혹시 안대선 박사님께서는 언제 시작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실제로 현업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현재는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뭔가 진로가 변경되는 것들에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박사학위? 그 논문 작성하고 박사학위 받고 이런 공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셨던 게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는지, 진로 변경할 때, 큰 고민은 없으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예,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이 어, 언제 시작하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그 이민정 교수님께서 그때 저희 논문 관련된 스터디를 논문 연구회를 교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어, 처음에 이렇게 진행해 주셔가지고 논문 연구회를 통해서 이제 논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직접 그 같이 공부하신 학우분들과 우선 배우게 됐었고요. 그리고 우선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방학 때 기간, 어떤 시간이더라도 논문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생각을 했었고, 직접 준비하고 작성한 시간은 한 1년 정도 됐었고요. 제가 2014년에서 15년, 그리고 16년 2월에 졸업을 했는데, 그때 제가 1년에 한 해외 출장이 13번에서 14번 정도 있었던 상당히 바쁜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제 석사학위 논문은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직접 가서 설문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거래처 중에 한 군데가 인도네시아에서 뭐 그런 생각들이 막 드는데 어쨌든 한 1년 정도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서비스케이프 그러니까 그 매장 상황 매장의 이제 그런 환경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진로가 변경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예 현업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고, 이제 아까 맞습니다. 이력 보여주신 거 봤더니 개발에서 뭔가 해외 운영까지 굉장히 좀 스펙트럼이 넓게 다양한 업무를 하셨던데, 네, 실제로 현재는 현업을 근무하지 않으시는 걸로 제가 이력을 봐서, 네, 네네, 그런 좀 더 뭔가 경영을 어쨌든 배우셨으니 직접 뭔가 오너가 된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네. 더 큰, 어, 성장을 한다던가 하는 굉장히 큰 길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예 진로를 바꾸셨던 계기가 있었는지. 예, 감사합니다. 우선 뭐 카페베네에서 제가 많이 그렇게 부서를 바꿨었던 건 사실 저는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해외 쪽을 하고 싶었었고요. 근데 그 오너께서 점포 개발부터 배워라. 그래서 점포 개발 끝나니까 마케팅을 해봐라. 그 다음에 해외 업무 준비팀 갔다가 필리핀에 그 주재원 대표 직원으로 갔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9번이 바뀌었었던 거여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변경이 됐었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너무 이제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크다 보니 그렇게 많이 배웠었고, 어, 그런 부분, 어쨌든 그 카페베네라는 회사에서 이제 바뀌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이슈가 없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지금 구직 중인 상황인데, 음, 지금 와서 느끼고 보니,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지만 인생은 평생 진로를 고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굳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만 진로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게 30이 됐던 40이 됐던 매 순간순간마다 진로를 고민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마다 상당히 많은 내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리고 그 리스에서 볼 수 있냐고 채팅으로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예, 그 제 이름 또는 그 셀프 서비스 테크놀로지 품질로 검색하시면 제 논문의 전문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전에 그 질문 주셨던 그 5%의 유지율에 대한 그런 부분도 리처헬드 앤 스케퍼 2000년도의 논문 그 뒤에 이제 제가 그 적어드리겠습니다. 그 영어 논문을 확인하시면 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음소거 되어 있는 네. 거. 또 매너 있게 또 음소거 해놨다가 또 그냥 말을 하죠. 저기 문희준 학생하고님이 또 질문을 했어요. 네. 왜 박사까지 공부했는지, 석사와 박사의 차이점, 네. 박사 공부 중 생업,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질문이 많으니까 하나 정도만 답변해 주시면 또 제가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문희준 학우님. 여기 중에서 가장 답하고 싶은 거 하나만, 네, 안돼서 박사님 해주세요. 세 가지. 옆에 채팅창 다시 박사 왜 네. 공부했, 네, 박사까지 공부했냐, 왜 네, 했냐, 이거 물어보는 거 1번. 네. 2번은 석사 박사 차이. 3번 박사 중에 생업 뭐냐, 생업이 무엇이었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 중에 하나만 해주세요. 예, 네네. 이거 다 간략하게 답변해 드릴 수 네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네. 첫 번째 박사까지 공부했는지에 대한 목적은, 제가 그 호주에서 작성한 사명서에서 평생 공부를 하며 살 것이다라고 이제 그때 제가 다짐을 하고 나서, 석사 공부하고 박사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석사, 박사의 차이점,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석사는 논문을 쓸 때, 과거의 그런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가장 쉬운 논문을 쓴다고 하면, 박사학위 논문은 그런 선행 연구에서 되어 있는 그런 걸 기반으로, 내가 뭔가 남들이 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찾아서 예, 하는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박사학위 중에 생업은 저 같은 경우는 현업이랑 생업을 동시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었으나 제가 만약에 현업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박사학위를 공부해야 했다고 한다면 그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질문. 네, 끝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듣다 보면 또 뭐가 궁금해지고 그럴 것 같은데 또 우리가 그래도 약속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저희 유재영 학우님 요즘에 지금 논문 변수 조사하면서 변수, 그러니까 아까 독립 변수 이런 얘기 했어요. 그 독립 변수 네, 지금 본인 고민하시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변수 관련된 질문을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네, 그러니까 지금 유재영하고 질문 보이시죠? 안대선 박사님.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 답변해 주시고, 저희 현희옥 학우님 답변은 제가 이따가 따로 해 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기 유재영 학우님까지 답변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 안대선 박사님.
네, 마지막 예. 질문만 답해 주세요. 네. 네. 그 8가지 여덟 가지 독립 변수 말고도 그런 많은 독립 변수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논문에 더 나와 있긴 한데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유용성이라든지 용이성이라든지 네, 어, 많은 독립 변수가 있었죠. 많은 독립 변수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무인주문 시스템에 필요한 논문들, 그 필요한 변수들만 추리게 되다 보니 8가지가 추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 논문에 나와 있는데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근데 현희옥 학우님 질문이 너무 프랙티컬한 질문이고 다들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여기 답을 해주세요. 네, 저희 아, 박사 과정 할 때 학비 있잖아요. 네, 1, 2, 예, 3, 예, 4학기 동안 강의 수강할 예. 때 학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논문 지도만 따로 받았던 그 또 4학기가 있는데 그 학기별 강의 등록금이 어떻게 됐는지 네,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강의비 어떠요? 등록금 예, 어떻게 내셨나요? 네. 예, 그 36학점을 받는 2년 동안은 기존 학비였었고, 저희는 그 박사과정 논문 지도비라는 거는 따로 없었고요. 그 4학기가 지나고 5학기부터는 그 연구비라고 해서 총 학비의 뭐 몇십 프로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학비를 내는 게 아니라 총 학비의 몇십 프로를 이제 연구비로 이제 네, 비용을 지불했었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그 예. 학기 중에는 어쨌든 우리 안대선 박사님 다니실 때는 1학기 학비가 얼마였고 뭐 그 연구할 때는 얼마였는지 이렇게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그 학자금 제출을 받아서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네. 처음에는 학비랑 포함해서 한 500만 원 정도를 했었고요. 네네. 왜냐면 학비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음, 학비가 4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 박사과정 가시려면 돈을 지금부터 적금을 적금을 잘 모아두시기를 네. 네. 학비 비싸죠. 네, 많이 지금부터 알뜰하게 모아두세요. 네, 오늘 정말 바쁘시고 사실 지금 이제 이직을 준비하면서 네, 준비 많이 정말 노력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소중한 시간 또 우리 후배한테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아마 궁금한데 오늘 질문 못했어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또 이메일로 네, 아까 저희 안대선 박사님 이메일 네, 알려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저희 그 밴드에 이메일 같은 거 올려놓을 테니까요. 안대선 박사님께 이메일도 보내시고 그리고 또 세종대 그 수업 같은 경우도 영어 원서 수업도 하고 영어로 수업도 많다. 그래서 영어 공부도 좀 충실히 해두면 와서 고생 덜 하실 거다라고 이렇게 또 좋은 말씀도 해주셨네요. 네, 오늘 늦은 밤까지 열심히 공부해주신 저희 학우님도 너무 반갑고, 저는 사실 신입생들이 많아서, 이게 박사학위 논문 소개하면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실까 그랬는데, 너무 즐겁게 들어주셔서 저도 좋았고요. 또 다음번에는 또 저희 졸업생들 재밌는 논문들 많거든요. 또 그런 거 소개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수강 신청하시면서 또 어려운 점들이 있거나 하면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회신해 드릴 거고요. 어려워 마시고 많이 많이 물어보시면 좋겠고 코로나 네 지금 정말 전국 확산세가 무서운데요. 네 절대 걸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조심하고 우리 학우님들도 잘 조심해서요. 올해 겨울에는 꼭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박수 치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네. 네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네.